안녕하세요. 휘루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때는 둘도 없이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멀어져 있는 관계가 있죠. 딱히 이렇다 할 사건이나 다툼이 있지 않은데도 말이죠. 떠오르는 지나간 인연이 있나요? 종종 떠오르지만 소식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요. 시절 인연이란 모든 사물의 현상은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 라는 의미의 불교 용어입니다.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조금 잔인하면서도 위안이 섞였죠. 인연은 사람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느낌?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경삼림의 223은 유통기한이 동일한 통조림을 먹으며 연인과 함께 한 시간을 붙잡으려 했을까요? 우리는 달달한 통조림을 한 바가지 먹고 나면 미련을 버릴 수 있을지. 오늘 그릴 노래는 BTS의 봄날입니다. 작사를 한 슈가님은 이러한 친구 관계를 떠올리며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연애와 우정은 다르죠. 그 차이점 중 하나는 연애는 끝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정은 동시다발로 이뤄져서 그런지 종지부를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연애보다 그걸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정도 자존심이 개입해요. 친하다 보면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에 약속을 급하게 취소하거나 미룰 수 있잖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연인이라면 비교적 대화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예의의 문제를 나 너 말고도 친구 많아, 있어? 라는 생각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죠. 친한 관계일수록 예의가 중요합니다. 예의 안에 거리 유지, 선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겠죠. 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인연을 끊은 적도 끊긴 적도 흐지부지 된 적도 다 있어요. 먼저 흐지부지 된 친구는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 한때 정말 고마웠던 친구여서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나왔고 정말 다음날 만났습니다. 근데 뭐랄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공통사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할수록 점점 더 공통사가 없는 게 보였고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 공통사 외에는 말을 하기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서로의 안녕을 빈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싶었어요. 또 시절 인연의 의미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이 닿을 수도 있겠죠. 좋았던 건 해볼 만큼 해봤다에서 오는 미련 없음이었습니다. 애매한 그리움이 그 시절에 대한 고마움으로 봉인된 느낌? 해당 노래의 앨범명처럼 그 시간들이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요. You never walk alone. 끊긴 인연 중에는 신기한 일도 있었어요. 보통 이 영상 하나 대본을 일주일 동안 틈틈이 쓰는데 친구 얘기를 하려니까 이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대본이 완성될 즈음에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대본을 쓰던 중에 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2, 3년 만이었는데 사실 저 혼자 기억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잘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생했어 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 좋겠다를 먼저 말해버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떠오르는 걸 보면 그때 분위기에서 저도 잘못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대가 마음 내어서 말한 것에는 더.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취향친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취향친구? 그럼 취향친구가 아닌 친구는 뭐라고 하지? 생각해보면 취향이 맞아 라고 딱 떠오르는 친구 비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저는 딱 말하기 애매한 게 요즘 제 취향이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취향이 생기는 중일지도요. 지금의 저는 정말 너무 안 가고 싶으면, 안 먹고 싶으면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말도 못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의외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이건 역시 취향이 아니었구나를 알 수도 있었어요. 지금 태어나는 중인 저의 취향은 취향이 다른 친구 덕에 생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마다 대화하는 범주가 다 다르겠죠. 술을 마시는지 카페를 가는지처럼 작은 차이들도 있고 인원에 따라 대화 깊이나 소재도 달라지고요. 취향 친구, 연인처럼 땡땡 친구를 찾아보려 했는데 취향이라는 말이 많은 걸 안고 있네요.
덕질 메이트도 취향을 공유하고 쇼핑 메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친구는 취향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연인 간의 사랑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고 더 이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퀴 달린 집 예능에서 로우님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바라는 게 없는 사이라고. 또 유튜버 이연님은 친구 사이에 부담이 생기면 깊어지는데 한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말 같아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 할 때 고마운 만큼 부담도 쌓이는 거죠. 또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할 때는 보통 근거가 없기도 하고 바라는 게 있나 생각도 듭니다. 또 나에게 보호자처럼 의지하려는 사이에서는 피로감도 생겨요. 또 우정에도 연애처럼 고정된 상을 두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요. 부담은 본능이 느끼는 거라 누구 탓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담이라는 이 논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관계를 잃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해석보다는 봄날이라는 뮤비 감상 후기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뮤비에 아멜라스라는 간판이 있는 공간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아멜라스는 영원한 청춘을 의미합니다. 제가 본 해석에서는 뮤비 속 멤버들이 청춘에 머무르기를 벗어나 새로운 시작, 성숙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영원한 청춘. 청춘이라 하면 친구들과 걱정 없이 놀고 마시고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지만 그 친구들 졸업과 동시에 볼 기회가 훅훅 줄어버리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만나는 텀이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사회에 나가면 정말 반년에 한 번 보는 데에도 상호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청춘은 지나가 버렸나 싶어서 허전합니다. 뮤비에서도 인물들이 어린 청춘에 머무르려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지만 방에서 나와 문을 열었을 때, 기차에 올라탔을 때, 밖으로 나왔을 때의 새로운 시작 역시 청춘만큼 매력적이죠. 사실 청춘은 10대 후반에서 20대를 말한다고 하네요. 누가 정하냐 반박하려 했는데 지식백과에 적혀있네요. 명확하게. 백과사전이 정해주는 청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청춘 이후에 시작이 있는데. 지나간 인연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종의 죽음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끊김에도 애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부가 죽은 거잖아요. 애도가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마음 공백에 애도 기간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첫눈에 시작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잊는 것은 그럴 수 없듯이 마음껏 질문을 던지고 곱씹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범주 안에 우정이 있고 친구의 범주 안에 연인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BTS의 봄날을 통해 친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가볍지는 않았네요. 이런 게 저의 취향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내비치기 어려운 취향을 여기서 내비치는 것 같아요. 익명의 힘이기도 할 거고요. 여기서도 취향 맞는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부담 없이 다가갈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